네, 동영상 촬영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동영상 촬영 법칙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샷으로 쭉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컷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합니다. 나누어서 촬영하는 이유는 뭐 하나의 샷으로 계속 촬영하면 지루한 면도 있고 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컷을 나누어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컷을 나누어서 촬영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의 이제 컷을 나누어서 따로 촬영을 하지만 이걸 편집을 해서 붙였을 때는 마치 이제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쭉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공간의 연속성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컷을 나누어서 촬영을 하지만 편집을 해서 붙였을 때는 마치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쭉 연속된 사건처럼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촬영의 법칙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소개해 드리고 싶은 법칙은 풀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샷 사이즈를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집에서 이제 동영상 촬영 법칙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풀샷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이제 얼굴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그런 바스트샷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 이런 예시 영상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 예시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컴퓨터 화면을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 촬영 법칙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것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3컷 정도의 샷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뒷배경이 나오고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제 책상,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샷이라고 합니다. 이제 풀샷, 이제 장소가 어디인지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샷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없어요. 그죠? 여기 선생님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샷으로 하나 찍고,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어요. 자, 이렇게 풀샷, 그 다음에 바스트샷,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컷을 나누어서 다양한 화면 사이즈를 활용하여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촬영 카메라 배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문이고 여기가 뒷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풀샷 카메라는 뒷문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자 1번 풀샷, 그 다음에 교사 바스트는 이제 중앙에 이렇게, 그래서 2번 교사 바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바스트는 앞문 쪽에 이렇게 해서, 자, 3번 학생 바스트. 자, 여기 이제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자, 그러면 이제 1번 카메라와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교사를 한번 연결하는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 카메라로 풀샷을 찍고, 자,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화면은 교사 바스트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2번 카메라와 교사를 한번 연결하는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는 피사체를 연결한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만나면서 각도가 생깁니다. 자, 30도 법칙이라는 것은 30도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 촬영된 이제 카메라의 위치와 피사체와 자, 거리 다시 하겠습니다. 자, 30도 법칙이라는 것은 현재 카메라의 위치가 그 다음 연결되는 카메라의 위치와의 각도가 이렇게 30도 이상 벌어져야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얼핏 봤을 때 한 30도 정도는 넘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1번 카메라를 갔다가 2번 카메라 갔다가 3번 카메라로 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3번 카메라에 이제 3번 카메라가 요렇게 교사를 촬영한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 30도 이상 벌어졌고, 그 다음에 2번 카메라와 3번 카메라의 각도는 이렇게 대충 봐도 한 90도 정도가 되죠. 그러면 2번 카메라의 위치와 3번 카메라의 위치가 이루는 각도는 30도 이상, 즉 90도니까 30도 이상 벌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사용했던 1번, 2번, 3번 카메라의 위치는 30도 법칙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도 법칙을 깬 유명한 게 이제 일단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샷. 그 다음에 컷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컷이 바뀌었지만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죠. 카메라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된 채 화면 사이즈만 이렇게 달라지니까 점프컷처럼 점프컷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사이즈는 변했지만 카메라 위치는 바뀌지 않아서 마치 컷이 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는 이걸 점프 컷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도 법칙을 지켜서 촬영을 하는데, 자, 30도 법칙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위치죠. 위치가 30도 이상 벌어져라. 이전 카메라의 위치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위치의 각도가 30도 이상 벌어져라 라는 건데, 여기서 각도가 카메라 위치가 이게 30도 이상 벌어지는 그것도 좋지만 화면 사이즈도 달라지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30도 법칙을 결합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면 사이즈도 바뀌고 카메라의 위치도 30도 이상 벌어져서 30도 법칙을 지켜서 촬영을 하면 점프컷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하는 선은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상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촬영할 때 A와 B 둘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1번 카메라로 A와 B를 둘 다 촬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해서 A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3번 카메라는 B만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촬영된 1번, 2번, 3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A, B 둘 다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이렇게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둘 다 나왔습니다. 자, 2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두 사람을 봤을 때 이제 A는 왼쪽에 있고 B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를 촬영을 했을 때 A를 약간 화면 왼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좀 넣고, 자, 여기 이제 A가 되겠고, A가 화면 왼쪽에 있고, 여기는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은, 자, 뭐라고 합니까? A가 B와 이제 B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B 쪽에 여백을 두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looking room이라고 하죠. 그래서 A는 B는 이제 B가 루킹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화면 왼쪽에 있고 화면 오른쪽에 이제 루킹룸을 주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 B가 화면 A의 오른편에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그려보면 이제 3번 카메라는 B만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B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B가 화면 왼쪽에 있고 이렇게 루킹룸이 왼쪽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가상선을 두고 이 가상선에서 자, 가상선을 두고 화면 아래쪽의 공간은 이제 다 여기가 되겠죠. 화면 아래쪽의 공간. 그 다음에 가상선을 기준으로 화면 위의 공간은 이제 요렇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소문자 A 공간, 그 다음에 위의 공간을 소문자 B 공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 공간에서 카메라를 놓고 찍으면 무조건 뭐 여기 찍어도, 그 다음에 뭐 여기 놓고 찍어도,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이렇게 찍어도 다 어떻게 되냐면 A는 화면의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B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가상선을 요 기준으로 위의 공간, 즉 B의 공간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잘못했죠. 자, 여기 있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B의 공간에서 가상선을 기준으로 위의 공간에서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면 A와 B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서 자, B는 화면 왼쪽에 있게 되고 A는 화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상선을 기준으로 아래 공간에서 놓으면 A는 항상 화면 왼쪽이고 B는 화면 오른쪽에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상선 위의 공간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으면 A, B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죠. 자, 이거를 우리가 180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우리가 카메라의 위치를 이제 가상선을 기준으로 이제 A와 B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카메라를 놓는 위치를,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카메라를 놓고 찍었으면 요 위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180도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가상선을 이렇게 쭉 그었죠? 자, 이 가상선의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직각. 그쵸? 180도죠. 그러니까 이 가상선을 기준으로 공간을 두 개로 분리했을 때 이 가상선을, 카메라 위치가 이 가상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게 180도 법칙인 겁니다. 왜? 자, 이 가상선을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물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각적인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80도 가상선을 넘어가지 마라. 이게 180도 법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2017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비밀의 숲의 한 장면입니다. 간호소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감정을 거의 표출하지 않던 주인공이 처음으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천둥 소리까지 더해져 관객은 더욱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제 이 장면을 소리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180도 법칙을 깼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자는 화면의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승우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끄면 이 가상선의 앞부분에 카메라가 위치해서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뒷장면에 보면 이게 좀 달라져요. 자, 보세요. 2017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비밀의 숲의 한 장면입니다. 간호소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이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보세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조승우가 화면의 오른쪽, 여자가 화면의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샷은 조승우가 화면의 왼쪽에 있고 여자가 화면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180도 법칙을 어겨서 그 가상선을 넘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위치를 잡아서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인물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철조망이 보이면서. 그런데 왜 그러면 180도 법칙을 어겼냐? 이제 충격을 주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의 이제 동영상 촬영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기보다도 어떤 강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기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씬이 보통 시작할 때 보통 설정샷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설정샷은 뭐냐? 이제 씬이 시작될 때 그 촬영된 장소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샷을 설정샷이라고 해요. 자,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자, 이거 장면을 보면 이제 두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장소가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이 기차역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씬입니다. 그러면 이 기차역이라는 장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화면 사이즈가 넓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롱샷의 화면 사이즈로 기차역이라는 것을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자, 그래서 설정샷은 보통 롱샷이나 풀샷으로 많이 촬영이 됩니다. 더블 액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자의 자아실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업이라는 재생 목록에서 더블 액션이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더블 액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 영상인데 우리 학생들이 참 잘 만들었어요. 자, 더블 액션이라는 것은 이제 컷이 바뀌는데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컷이 바뀌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남학생이 넘어지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롱샷 정도로 이렇게 학생이 걸어옵니다. 자, 걸어오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은 이렇게 한 미디움 샷 정도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촬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넘어지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컷이 바뀌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액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여학생이 손을 쥐면서 이렇게 놓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컷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더블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더블 액션은 어떻게 촬영하냐?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을 넘어지는 장면을 여기에서도 이 롱샷에서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컷을 바꾼 이 미디움 샷에서도 넘어져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2번 해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죠. 좀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더블 액션은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컷이 바뀌었는데 동작이 연결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문 여는 장면도 이렇게. 자, 뭐 이것보다 어떻게 뭐 또 더 다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더블 액션 확실히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촬영을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지만 이제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나 이제 인서트를 설명할 건데 인서트 쳐요. 그러면 인서트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을 아주 잘하는 게 요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예,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꼭 집어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을 때, 특정 액션을 강조하고 싶을 때, 혹은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샷.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았듯이 바로 인서트 샷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Shaun of Dead, Hot Fuzz 등 영국식 코미디를 특유의 비주얼 기법으로 풀어낸 감독 에드가 라이트가 웃음기 싹 빼고 만든 본격 케이팝 무비 베이비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씬 안에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갱단무리 중 한 명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 데보라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명찰을 굳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인서트 샷은 보통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클로즈업입니다. 그래서 인서트 샷은 이 씬 안에서 이제 감독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클로즈업으로 따는 것, 클로즈업으로 촬영해서 편집할 때 이렇게 넣는 그런 것을 인서트라고 해요. 자, 왜 인서트 샷은 아주 유용합니다. 180도 법칙을 뭐 넘을 때, 깰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편집점을 찾기 어려울 때 이런 인서트 클로즈업을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샷을 하면 그 다음 샷은 어떤 샷을 붙여도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서트의 활용은 편집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감독이 꼭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라든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인서트가 아주 유용하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또 영화를 찍을 때나 혹은 행사 스케치할 때 이런 인서트 클로즈업으로 여러 개 찍어 오시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아주 땡큐 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선생님이 제시할게요. 자, 교실 뒷문으로 들어와서 앞문 옆에 있는 이제 게시판에 가서 급식표를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촬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앞문까지 와서 게시판에 있는 급식 화면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를 동그라미를 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뒷문에서 앞문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지루하고 이 걸어오는 거를 좀 짧게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중간에 걸어가는 장면을 싹둑 자르고 싶다면은 이제 점프컷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실 뒷문을 통해서 교실까지 이제 교실을 다 걸어서 이제 게시판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찍은 거를 싹둑싹둑 자르면 그 걷는 시간, 그 걷는 그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점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 공간의 연속성. 우리가 촬영은 끊어서 하지만 이걸 편집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특히 시간이 쭉 연결되고 끊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는 근데 너무 지루하다. 줄이고 싶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비나면 입장입니다. 자, 비나면 입장을 백문이불여일견.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비나면 입장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매직 같지 않습니까? 이게 빈화면 입장입니다. 자, 빈화면이라는 것은 방금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게 빈화면입니까? 그 급식표가 있는 그 장면이 빈화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걸어옵니다. 자, 난 한 이 정도 걸어왔어요. 이 정도 걸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게시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느려서 난 자르고 싶다. 그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비나면입니다. 자, 급식표가 있는 거를 클로즈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손이 들어가는 장면이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장면이 처음에는 없어야 돼요. 그냥 화면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비나면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손이 들어가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비나면이 한 1초 정도? 뭐 1초 안 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1초 정도 안 되게 보여주는 그 비나면의 장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관객은 상상하냐면 저기에 있는 사람이 그 비나면이 지속되는 그 시간 동안 걸어왔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걸어오는 시간을 이제 비나면이 살짝 보여주면서 그 시간 동안 걸어왔겠지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인서트의 활용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나면 입장이라는 건 인서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사체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 비나면에서 이제 피사체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면 이제 비나면이 보여지는 동안 인물은 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렇게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비나면이 있음으로 해서. 자, 다시 한번 비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시간 동안 걸어왔겠지 이래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자, 비나면 퇴장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비나면 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비나면 입장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선생님의 손이 입장을 했어요. 자, 입장을 했으면 이 손이 퇴장을 합니다. 퇴장하고 나서 빈 화면을 조금 찍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손이 이렇게 또 별표를 칠하고 손이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식 표만 있는 이 비어있는 화면, 선생님 손이 퇴장하고 나서 비어있는 이 화면을 조금 더 찍어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제 선생님의 손이 퇴장을 하고 나면 선생님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게 만약에 선생님의 손이 있는 상태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무조건 선생님이 손이 여기 급식표에 볼펜을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의 손이 퇴장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의 다음 동작, 그 다음에 선생님의 다음 위치까지도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이 손이 있는 상태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다면 선생님은 그 다음 것에 반드시 볼펜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급식표에 볼펜으로 뭔가 쓰는 듯한 그거에서 다음 컷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그 위치도 자유롭지 못하고 선생님 손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나면 퇴장을 하면 다음 것이 뭐 어떤 것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비나면 입장, 비나면 퇴장은 많이 활용하시고 이거는 인서트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